무인 항공기, 즉 UAV는 현대 전장에서 혁신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으나 확실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FPV 드론의 페이로드나 폭격 드론이 투하하는 탄약 등 드론에 탑재되는 정밀 폭탄의 크기와 위력은 대체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대한 관통력을 지닌 대형 드론이 개발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운영되는 UAV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비교적 작은 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다름 아닌 조종사의 정밀한 타격 능력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조종사의 정교한 타격 기술을 통해 정밀 전술을 구사하며 적의 압도적인 장비 우위를 무력화한 실제 보도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 상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드론이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전차인 T-90M을 포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전차는 엄폐물 뒤에서 사격을 감행하고 있었으나 숙련된 우크라이나군 조종사가 표적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찰 드론이 포착한 영상에 따르면 타격을 입고 화염에 휩싸인 전차는 엄폐물을 벗어나 도로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뒤이어 접근한 두 번째 드론이 전차의 궤도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후 정찰 드론은 해당 타격으로 전차의 궤도가 끊어져 기동이 불가능해졌으며 화재가 확산되면서 전차가 최종적으로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작전구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정찰 드론이 점령된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러시아군 부대를 포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드론은 트레일러에 실려 수송 중이던 차량들을 추적해 타격했습니다. 당시 표적들은 타포린 천막으로 가려진 비교적 작은 크기였으나 드론의 피격 직후 이례적으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천막 내부에 포탄과 지뢰 등 다량의 군사 탄약이 은닉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이어 러시아군 차량 행렬이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포병 사격을 맞닥뜨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초기 포병 사격은 적절한 좌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표적에서 너무 먼 곳에 떨어졌고, 이에 러시아군 차량들은 타격을 피하기 위해 대형을 분산하며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설치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적의 기동 공간과 작전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은 드론 부대를 소집 및 출격시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도주하던 각각의 표적을 정밀하게 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적인 직격타가 이어지면서 전차와 장갑차, APC들이 즉각 기동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공세는 불과 수초 만에 무너졌으며 모든 차량이 멈춰선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체계적인 섬멸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멈춰선 전차와 장갑차들에 더욱 정밀한 타격이 가해졌고 결과적으로 차량 행렬 전체가 완파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드론 조종사들의 정밀한 타격 능력이 러시아군 차량 행렬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밀 타격을 통한 적장비 무력화 사례는 다수의 전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은 러시아군이 유기하고 간 다목적 경장갑 장갑차인 MTLB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드론은 열려있던 장갑차 후방 구획을 통해 내부로 직접 진입했습니다. 조종사는 해당 차량 내부에 대전차 지뢰가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입 직전 마지막 순간에야 이를 포착했습니다. 직후 발생한 폭발은 매우 강력하여 장갑차의 파편이 거대한 화염과 함께 상공으로 분출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전차 공격 사례에서는 고속 비행 상황과 카메라로 직접 내리쬐는 태양광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전차 포탑 하부의 취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FPV 드론을 돌입시켰습니다. 정찰 드론의 감시 영상에는 표적을 완전히 분해하는 강력한 폭발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찰 드론이 포착한 또 다른 영상에 따르면 FPV 드론 한 대가 열려있는 해치를 통해 전차 내부로
문자 그대로 진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UAV 자체에 탑재된 소형 전술 탄약의 1차 폭발은 크지 않았으나 잠시 후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즉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포탑에서 거대한 불기 소리가 뿜어져 나온 뒤 전차 파편을 사방으로 날려보내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소형 승용차 한 대 무게에 달하는 불탄 차체 파편들이 수십 미터 높이의 고층 건물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매우 강력하여 현장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형성되었으며 해당 전차 내부에는 다른 러시아군 장갑 차량들을 위한 보급용 포탄이 다량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우크라이나군 조종사가 열린 해치 내부로 소형 폭약을 정밀하게 투하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외부 장갑에는 타격을 주지 못할 수준의 소형 폭약이었으나 내부 장갑판 안쪽에서 화재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적재된 탄약의 전면 유폭을 유도하며 전차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UAV 운영 요원들은 종종 극도로 제한된 페이로드와 폭약만을 소지한 채 작전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실제 작전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군 전차 한 대가 원거리 엄폐물에 숨어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 주포 사격을 가하는 모습이 정찰 드론에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전차는 일반적인 직사화기가 아닌 러시아군 정찰 드론과의 좌표 연계를 통해 시야 밖에서 곡사 형태로 사격을 이어가며 사실상 포병과 같은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사격할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연기 흔적만으로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였으나 정찰 드론은 해당 구역을 지속 감시하며 전차가 위치를 이동하는 순간을 포착해 타격 드론을 급파했습니다. 전차의 전면 장갑은 견고한 반면 드론의 탄약 위력은 최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타격에 오차가 없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차가 빠르게 기동하고 있어 드론의 비행 속도와 전차의 이동 동선을 계산해 취약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웠으나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전차 상공으로 비행해 고도를 높인 뒤 수직으로 급강하였습니다. 전차가 방향을 바꾸며 속도를 줄이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FPV 드론이 격돌했습니다. 외관상 폭발은 크지 않았으나 타격은 효과적이었으며 해당 전차는 추가 사격을 중단하고 엄폐물로 후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찰 드론은 적이 아군의 감시를 인지하지 못한 틈을 타 엄폐 중이던 대공포 한 대를 추가로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공포는 시각적 식별이 극도로 어려운 표적이었으나 타격 드론이 즉각 투입되어 조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대규모 화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발 압력만으로 대공포의 핵심 구동 메커니즘을 파괴하여 해당 장비를 완전히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시각적인 대형 화염은 없었으나 FPV 드론의 최소형 탄약 위력을 극대화한 조종사들의 정밀한 전술적 타격을 통해 적의 위험한 중화기들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시스템 운영 경험을 도입하고 대규모 자원 기반을 바탕으로 이를 전력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던 핵심 UAV 부대의 임시 주둔지를 찾아낸 것은 전술적으로 큰 성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2대의 타격 드론을 해당 좌표로 가동했습니다. 두 번째 드론의 야간 투시 카메라에 포착된 보도 영상에 따르면 첫 번째 드론의 정밀 타격 직후 대규모 연쇄 반응이 일어나며 극도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으로 인해 현장에 집적되어 있던 수많은 적 드론과 군사 탄약이 대거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적 드론을 공중에서 직접 요격하는 작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시속 300km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요격용 드론을 개발해 실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속 비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충돌 타격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교전 상황에서 한 대의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상공에서 상황을 감시하는 동안 두 번째 요격 드론이 시각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접근해 적 드론을 타격했습니다. 직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한 폭발 화염이 발생하며 요격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이 같은 정밀 요격 기술은 민간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요격 드론은 러시아군이 인구 밀집 지역 등으로 날려보낸 샤헤드 타입의 자폭 드론을 공중에서 정확히 요격하여 안전하게 폭발시키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지 내에서 탈취한 우크라이나 철도 시스템을 이용해 대규모 병력과 군용 차량, 탄약을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하게 수송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드론 운용 요원들은 해당 군용 열차를 저지하기 위한 야간 헌터 작전을 전개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전 당시 연료 수송 칸을 겨냥한 첫 번째 드론의 타격은 거대한 위력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늦게 도착한 두 번째 드론은 대규모 화염 기둥을 확인한 후 곧바로 탄약 수송칸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표적의 완전한 파괴를 확인하고 필요시 최종 타격을 가하기 위해 세 번째 드론을 투입해 위력 정찰을 실시했으나 해당 군용 열차가 완전히 대파되어 더 이상 기동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면서 추가 타격 없이 작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공무기 무력화와 관련된 정밀 타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원거리 무기 체계가 최소한의 방어력을 갖춘 것과 달리 러시아군의 부크-M1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궤도형 플랫폼에 탑재되어 경장갑 차량의 사격과 포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량 타격 드론으로는 초기 파괴가 불가능했으나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은 정밀 타격을 통해 해당 시스템을 기동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작전 지역에는 적의 전자기전 제밍 스테이션이 가동 중이어서 드론 신호가 지속적으로 끊기는 악조건이었으나 숙련된 조종사들은 고도의 정밀성을 발휘해 이상적인 비행 궤적과 속도를 유지하며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적의 후방 깊숙한 곳에 고립된 장갑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대형 타격 드론과 이를 구출하려는 러시아군 군안 차량 간의 시간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야간에 전개된 후속 작전에서 일반 FPV 드론보다 강력한 현대식 타격 드론이 기동불능 상태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직격했습니다. 두 번째 드론이 원거리에서 첫 번째 타격의 성공을 확인했으며 직후 발생한 유폭과 대규모 폭발로 인해 해당 대공미사일 장비의 장갑이 관통되면서 시스템 전체가 현장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야간을 틈타 사격진지를 이동 중이던 또 다른 러시아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군 타격 드론에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적 장비는 수목 한쪽 선을 따라 은폐 이동 중이어서 은밀한 이동에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우크라이나군 타격 드론이 우측 측면에서 적의 전자기전 장벽을 우회해 표적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괴 임무를 맡은 드론이 공격 선회를 시작하자 대공미사일 시스템이 회피 기동을 시도했으나 조종사는 장비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주행동선을 겨냥해 드론을 돌입시켰습니다. 이동 중인 대공 장비를 첫 번째 타격으로 완파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기에 조종사는 표적을 우선 기동불능 상태로 만드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이후 해당 구역에 진입한 다음 타격 드론이 적 장비가 완전히 멈춰선 것을 확인한 후 결정적인 본타격을 가했습니다. 별도의 정찰 드론 없이 전개된 이번 작전의 결과는 세 번째 FPV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 적 차량 위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구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전선 후방 깊은 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드론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러시아군의 강력한 전자기전 시스템이 정찰 드론에 의해 탐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UAV가 전자기전 제밍 범위를 뚫고 들어가 표적을 찾아낸 것은 철저한 사전 주파수 분석과 방호 조치, 그리고 전술적 판단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전자기전 장비의 방호 체계가 매우 견고하여 드론의 산발적인 공격으로는 무력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직접 타격 대신 지원 부대를 연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찰 드론이 실시간으로 송신한 적 전자기전 기지의 좌표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 다연장 로켓 시스템 부대가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정찰 드론의 정밀 유도를 통해 감행된 대규모 로켓 포격은 드론 방어에만 특화되어 있던 적 전자기전 시스템을 현장에서 완전히 타격해 소멸시켰습니다. 폭격 드론을 활용한 무인기 투하 전술에서도 정밀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FPV 드론의 직접 충돌 방식과 달리 고고도 투하 방식은 바람의 영향과 탄약의 공기역학적 회전 특성을 계산해야 하는 정밀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실제 보도된 전투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 보병 전투차 겨냥에 투하된 초기 2발의 탄약은 견고한 장갑 차체의 명중에 외부 손상만 입혔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실시간으로 풍량을 보정하고 고도에 따른 탄약의 회전수를 분석해 후속 투하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탄약이 장갑 보호막을 관통해 내부 적재 탄약의 연쇄 유폭을 일으키며 해당 보병 전투차를 완파했습니다. 또 다른 야간 작전에서는 대공화기와 소형화기로 무장한 러시아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군 UAV가 격추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 대공장비가 진지 전환을 시도하며 철수하려 했으나 두 번째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가 적의 화기 사각지대인 후방을 정확히 파고들어 고속 비행 상태에서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정찰 드론이 현장을 촬영해 해당 대공 시스템이 최종 파괴되었음을 보도했습니다. 은폐된 적 장비를 제거하는 임무에서도 정밀 타격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찰 드론이 근접거리에 엄폐 중이던 러시아군 전차 3대를 포착한 후 이들이 동시 출격해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의 엄폐 포인트로 타격 드론이 급파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차의 취약 부위를 숨기기 위해 전면 장갑이 출구를 향하도록 배치하고 다양한 위장막을 활용했으나 중전차의 특성상 내부 엄폐 공간에서의 기동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들은 엄폐물 후방을 우회해 포탑 하부나 탄약고 등 취약점을 조준했습니다. 첫 번째 FPV 드론이 외부 위장막과 네트 등 1차 보호층을 태워버린 뒤 곧이어 진입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드론이 노출된 취약 장갑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원거리에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의 강력한 유폭이 발생하며 화재가 수목선 전체로 확산되었고 전차들은 수리가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적인 구조적 손상을 입고 방치되었습니다. 위장 장갑을 추가한 특수개조 전차에 대한 대응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차체 전체에 급조된 외장 장갑을 덧댄 러시아군 전차가 공세를 시도하자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대의 드론을 순차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첫 번째 FPV 드론이 외벽 장갑 일체를 찢어냈고 두 번째 드론이 포탑 하부를 정밀 타격해 연기를 분출시켰습니다. 전차가 수목 사이로 도주를 시도하자 후속 드론들이 동시에 수렴 기동을 감행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드론이 이전 타격 지점을 확인한 후 포신 근처의 취약부를 정확히 찔러 넣어 전차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당일 야간에 투입된 대형 폭격 드론이 무력화된 전차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탄약을 투하해 잔여 장갑을 파괴했으며 다음날 아침 차체 중심부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 전소된 고철만 남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 드론들은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 러시아군의 고가 이동식 레이더 시스템인 카스타 스테이션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대공 레이더는 전자기전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조종사들은 전자기 신호 차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리적 관성 비행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드론의 비행 속도를 극대화한 상태에서 일정 각도로 진입시켜 최종 단계에서 전자기 제밍으로 인해 조종 신호가 끊기더라도 관성에 의해 레이더 장비의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그대로 직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직격 이후 발생한 물리적 폭발로 인해 고가의 레이더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가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찰 드론이 엄폐 중이던 우라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포착한 후 야간에 감행된 폭격 드론의 정밀 투하 작전에서는 적재된 로켓 탄약 전체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거대한 버섯구름 모양의 대규모 폭발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갑 차격이 장갑에 흡수되자 두 번째 FPV 드론이 열려있는 해치 내부 공간으로 직접 비행에 들어가 화재를 유발한 뒤 최종 유폭을 이끌어내 차체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민간 차량을 도색해 장비와 탄약을 수송하려던 러시아군의 위장 전술 역시 이동 동선을 정확히 추적한 타격 드론과 폭격 드론의 정밀 폭격에 의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후방 건물의 진지를 구축한 러시아군 전차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의 정밀 타격이 전차의 조준 및 사격 시스템을 마비시켜 해당 전차가 아군 진지인 러시아군 점령 건물을 향해 오인 사격을 가해 스스로 진지를 파괴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기동불능이 된 해당 전차 역시 야간에 투입된 폭격 드론의 연속 투하로 최종 전소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들의 정밀한 타격 기술과 활약상 중 어떤 사건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최신 전황 소식을 가장 신속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